네, 안녕하세요. 인디웨이브 온라인 인디토크 누워서 집V의 마지막 편 영화 기억의 전쟁의 누워서 집V 모더레이터를 맡은 이길보라입니다.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영화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한 명은 온 가족과 이제 엄마를 학살로 인해 잃었던 응웬 티탄이라는 여성 주인공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베트남 홈사인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그 학살을 목격했던 농인인 딩껌 아저씨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응웬 럽 아저씨는 학살 이후에 2차 피해로 이제 시력을 잃고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 이제 식구들을 잃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세 명의 기억을 보여줌과 동시에 베트남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이 민간인 학살을 기억하려는 서로 다른 주체들의 기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 기억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만들게 되었던 그 기억의 어떤 시작이 되었던 책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을 쓰신 김연아 작가님과 그리고 이 영화를 20대 여성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셨는데요. 그 20대 여성 관객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들려줄 양다솔 작가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아라고 하고요. 한겨레 21에서 그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일을 시작한 지 올해가 이제 20년째여 가지고 그 일을 같이 처음에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대담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년 전에 우리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구나. 근데 바로 어제 일처럼 굉장히 생각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동안 이 일은 어떤 맥락과 어떤 역사를 거치면서 지금 여기 와 있나 하는 이야기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글보라 감독의 영화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어, 뿌듯하기도 하고 흥미진진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무려 20대 대표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반갑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게 정말 저한테는 예상치도 못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 왼쪽에 계신 여러분 보시기에는 오른쪽에 계신 작가님께서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가장 익사이팅하고, 그리고 이분도 정말 익사이팅한, 제가 아는 정말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던 가장 재밌는 여자들 두 분에 속하시는데, 그 두 분 다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게 참 새삼스럽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전쟁책을 무려 3권이나 집필하신 분이 있고, 오른쪽에는 전쟁 영화를 내신 분이 계신데, 저는 그냥 뭐 인천에서 태어나고 부천에서 태어나고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다고밖에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재밌는 여자들 둘 사이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쟁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게 저한테는 또 재밌는 연결고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이렇게 세 명의 구성으로 기획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김연아 작가님이 이제 어딘이라는 이제 별명을 쓰시는데 김연아 작가님, 그러니까 어딘 글방이라는 글방이 있었어요. 그 공간에서 저희가 10대 때 만났고요. 그때 어딘이 이제 멘토로서 글쓰기 교사로서 그 수업을 함께 하고 있었고 거기서 함께 이제 글을 쓰면서 저는 이제 김연아 작가님의 책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책에서 처음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조각조각 맞춰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모든 조각이 다 맞춰진 건 아니었고 베트남에 민간인 학살이 있었네?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베트남 참전 용사잖아. 용사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사람이잖아. 근데 집에 가니까 할아버지가 늘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는 어떤 훈장, 고엽제 증후군으로 받은 어떤 표창장 이런 것들이 있네. 할머니는 전쟁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여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할머니는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처음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대 때 김연아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과 기억의 조각들이 흘러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 소재와 이제 이 민간인 학살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영화라는 결과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요. 각자의 시선에서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느낌이셨는지, 혹은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짤막하게 이야기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을 말씀하셨는데 20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피스보트로부터 이야기가 출발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걸 하지? 그러면서 이제 갔던 게 벌써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이제 이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갔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무서운 말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었나 하는 과정들을 이제 봤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이길보라 감독이 이 영화를 한다고 해서 저는 사실은 조금은 놀랬었거든요. 이게 그냥 어, 뭐라 그럴까? 어떤 20대 여성 청년이 쉽게 쉽게가 아니라 이렇게 성큼 이 주제로 영화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만만치가 않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고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계승할까?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한국 사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제 이길보라 감독님하고 그 곽소진 촬영 감독님하고 서세롬 PD하고 이제 같이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마웠어요.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이야기였고 피해 당사자들의 이게 이야기도 너무나 힘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명랑할 수 없는 이야기이면은 분명하지만 뭔가 그러니까 20대와 청년과 청소년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그 하미 마을에서 그 아까 누구였죠? 그 껌 아저씨를 만났는데 그 아저씨의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수화 통역을 해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길보라 감독이 껌 아저씨를 영화로 확 끌어들이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길보라 감독이 갔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길보라 감독이 아니었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한, 그러니까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있다면 그 장애인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옴으로써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경험한 전쟁은 또 무엇이었나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증언하나 하는 이야기들을 되게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길보라 감독이 워낙 진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도 약간 진지하죠. 사실은 보다 보면은 약간 진지하지만 이제 다리를 놓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가 이 사람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 라고 질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게 저는 이 영화의 세련됨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이 영화를 들으면서 맞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냥 너 이렇게 하면서 맞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귀를 기울였을 때는 다 들리는 영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저와 비슷한 20대 친구들이 제일 많이 겪고 있는 게 나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로서 채워지는 어떤 것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언제나 공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담아야 하나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고 어떤 이야기를 담아야 하고 어떻게 자기를 확장하고 누구와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 친구들은 지금 자기가 이 자리에서 들어야 될 이야기가 뭔지를 찾았고 그거를 너무나 면밀히 열정적으로 들었고 그걸 우리에게 전혀 강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전쟁을 읽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김현아 작가님께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고 그 사람들의 말을 정말 그대로 담으려고 하셨는데 전 영화를 보면서도 정말 약간 충격적이고 이 책에서도 충격적이었던 게 이분들이 말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모든 화가 풀린 듯한 표정을 지으시고 이제 너가 알았으니까 됐다고만 말해요. 그랬을 때 이걸 듣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말해요. 이 이야기를 10번만 더 듣고 싶다고. 10번만 더 해달라고. 근데 사실 10번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10번 하는 거 영화로 만들겠다고 해서 영화를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10번보다 훨씬 더 많이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대해서 내가 살아서 듣고 있지 않는 이상 지금 여기에 있는 의미가 사실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어떤 이야기와 연결되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감독이 원하는 것과 이제 실제로 영화가 이제 끌어오는 관객은 매우 다르기도 한데 실제로 영화관에서 만났던 이제 극장에서 만났던 관객분들이 이제 20, 30대 여성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영화를 어떻게 읽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전 너무 신기했던 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다솔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경험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영화를 읽어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전쟁 잘 모르겠고 베트남 전쟁 너무 무겁고 학살 잘 모르겠고 내가 무슨 말을 얹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영화를 도구로서 그러니까 영화가 도구가 되어서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어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게 되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공동체 상영회 갔는데 그 공동체 상영에서 이제 광주 출신인 한 이제 20대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이 자기가 광주 출신이고 광주에서 자라서 자기는 광주에서 자란 사람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다고 항상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받고 교육받으면서 이제 자란 거예요. 이제 늘 어른들이 얘기하고 너는 광주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자기는 늘 고민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나한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있었나? 나 스스로가 광주 5.18이 무엇이었고 광주 5.18이 있었던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를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보게 됐다라는 코멘트를 하는데 저는 그 코멘트도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거든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엮어서 자기 위치에서 이 영화를 읽어내고 이 영화와 어떻게든 그 어떤 커넥션을 만들어서 엮어내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그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조금 더 나가고 싶은 측면이 있었고 영화적으로 이걸 조금 더 풀어내고 싶은 좀 더 이렇게 예술적으로 혹은 조금 더 다르게 풀어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 영화가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 전쟁, 그러니까 민간인 학살을 다루는 첫 번째 개봉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전엔 이마리오 감독님이 이제 미친 시간이라는 영화를 만드셨고 그 이후에 첫 번째로 개봉하는 영화이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 사안이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너무 많이 모르는 관객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가 할 수 있는 지점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점 그렇지만 저희는 사실은 뭐 못했다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저희가 여기까지 왔고 이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 자기 경험과 엮어내면서 더 각자의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간 관객분들이 어딜 가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글을 쓴다거나 혹은 작업물을 만들어낸다거나 혹은 양다소 작가처럼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을 한다거나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더 확장되고 나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탄아주머니를 보고 이제 10번만 증언을 더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책 이야기를 같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과 이제 전쟁과 여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이제 어떻게 작업을 시작하게 되셨고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10번만 더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사실은 저는 굉장히 험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다니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이보라 감독님과 비슷한 저 나이 또래 제가 했던 생각은 이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저분을 찾아가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 주실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고 하는 이것은 옳은 것인가라는 고민을 막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은 어, 어떤 한 여자 저랑 나이가 거의 똑같았던 한 여자분 때문에 이제 풀렸어요. 밥을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난했거든요. 이렇게 그 일을 준비하면서 너무 이렇게 얼굴이 들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도와줄까? 그러면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근데 자기는 오늘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기분이 좋아요? 왜 기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을 할 수 있어서. 처음으로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나한테 너는 전쟁 중에 무슨 일을 겪었니? 너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니? 이런 이야기를 단 어느 누구도 물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왜냐? 다 똑같았기 때문에. 온 마을이.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온 베트남이 가족이 죽지 않은 집은 한 집도 없고 가족을 잃지 않은 집은 한 집도 없었기 때문에 다 똑같이 너무나 힘겨운 일을 겪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었다는 말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 같이 그냥 그 기억을 다시 이렇게 복귀하지 않고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같이 입술을 꽉 깨물고 전쟁과 관련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내 가족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도 나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아.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눈물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30년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누가 와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이야기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했던 거예요. 그날 우리한테.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굉장히 뭐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개인의 이야기가 그냥 개인의 슬픔과 개인의 비탄으로 그냥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나 너는 힘들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앞으로 너랑 이야기를 계속 더 하고 싶어. 라는 그러니까 이 사적인 영역의 비탄과 슬픔으로 두지 않고 공적 영역으로 이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잃어버린 자존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회복이라 그럴까? 이제 그게 이렇게 실현되는 어떤 현장을 제가 그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도 이제 어떤 제가 갖고 있던 그 의문 같은 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렇지만 저는 아무런 것도 해드릴 수 없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없고요. 당신을 잘 살게 할 수도 없고요. 국가에서 공식적인 배상 같은 것도 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저는 없답니다. 다만 저는 이 이야기를 한국에 전할 수 있을 뿐이에요. 하는 그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 나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강박 같은 것들은 되게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그리고 이제 이길보라 감독님의 영화에서 가장 주요한 등장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탄 아주머니라고 우리가 그냥 부르는데 그 탄 씨 같은 경우는 전쟁 당시에 7살, 6살이었죠. 그래서 제가 정말 험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엄마가 이제 그날 죽고 뭐 아기가 7살짜리 아기가 막 한국군들이 이렇게 아기 이렇게 모아놓고
자기 동생 오빠 이렇게 했는데 다 쏴 죽이는 걸 막 본 거예요. 그날 다 7살 아이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만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이해를 하는 거고 그 장본인이 겪은 그 감정 같은 것들은 저희로서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전쟁에서 이 아동이 겪는 이야기, 어린이가 겪는 이야기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탄아주머니도 그때 그날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탄아주머니가 앞으로 10번만 더 한국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그 이길보라 감독 팀이 들어가고 10번이 뭐예요. 정말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초대됐고 한국에서도 사실은 좀 힘드신 이제 강행군을 막 하셨죠. 그때 탄아주머니가 영화 기억의 전쟁 개봉할 때 원래는 저희가 초청을 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오시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모든 초청 일정과 홍보 일정이 삐걱거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베트남과 한국의 비행기가 끊기기 그 전에 탄아주머니가 그럼에도 자기는 한국에 오겠노라고 한국에 와서 이제 가족들이 다 가지 말라고 너무 위험하다 만류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는 가서 한국에서 이 영화를 만든 제작진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이제 또 영화를 보는 관객들과 같이 이 영화를 같이 보고 싶다. 그 관객들을 자기가 직접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걸로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응웬티탄과 관계를 맺었지만 사실 정말 응웬티탄이라는 인물이 저희에게 해준 보여줬던 어떤 모습들, 그 태도들로부터 영화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영화를 완성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정말 탄아주머니가 보여줬던 그 마음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맺어왔던 그 관계가 없었더라면 이 영화 작업을 여기까지 해올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길보라 감독의 영화에서 만난 탄 아주머니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그러니까 그 옛날에 너무나 깜깜하던 그 얼굴이 아니라 그래, 나 탄이야. 나 그 전쟁 겪고 나 이 말 한국 가서도 했어. Với sự thật này thì tôi mong chính phủ Hàn Quốc và cựu chiến binh đã chấp nhận rồi thì làm sao cho những vết thương đau đớn của tôi và những người trong không phân nhất phân nhị chúng tôi sẽ vơi đi nỗi đau đó. 그러면서 자기 회복의 길을 이제 조금씩 갔던 그런 얼굴이셨어요. 지금 탄 아주머니 얼굴은 정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때랑은. 그래서 이 말을 한다는 거, 그거를 말을 하는 게 내가 내 가족, 탄 아주머니 그러셨거든요. 나는 내 아들 딸한테도 이 말 한 번도 안 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안 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우리 아들 딸한테도 이 슬픈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아들 딸들은 이제 뭐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이제 엄마 겪은 일을 알게 된 거죠. 그런 데서 이제 이길보라 감독 팀의 역할은 저는 너무나 컸다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이 애들한테는 나는 이 얘기까지 다 할 수 있어. 이제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길보라 감독님을 비롯해서 그 이길보라 감독님의 팀들은 그러니까 내가 내 이야기의 주인공들하고 만들어 나가는 관계가 정말 가장 훌륭했다. 정말 훌륭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전쟁과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쟁과 여성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적 영역에 있던 비탄과 슬픔을 공적으로 가져오는 경험들을 했다, 이 여성들이. 근데 저는 10대 때 어딘의 글쓰기 반에서 글을 쓰면서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 양다솔 작가님의 양다솔 수필집 간지럼 태우기도 저는 그런 맥락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너네 이야기가 뭐가 중요해? 너네 이야기는 그냥 너네 이야기.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엄마 아빠 이야기는 그냥 장애인 이야기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만나는 어떤 접하는 장애인 이야기와 저희 집에서 제가 보는 엄마 아빠 이야기는 굉장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김연아 작가님의 그 글쓰기반을 나가면서 저의 경험을 써나가는 경험을 통해서 나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영역에 있는 나 이야기를 공적으로 가져가는 경험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정말 뭐랄까, 아, 이 이야기가 정말 더 중요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공적으로 가져가는 경험을 통해서 확장하는 경험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양자조 작가님도 이 책을 준비하고 출간하고 이제 많은 이제 독자들을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이 책 얘기부터 시작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전쟁사라는 것에 대해서 뭐 학교에서 보통 배우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이 나의 이미지가 전장에서 싸우고 그랬구나, 많이 죽었구나, 이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여성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전쟁을 얘기하냐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너무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쓰는 언어로 전쟁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겪었는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전쟁이 어떤 거였는지 저도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너무 끔찍한 얘기여서 저도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걸 누가 공감할 수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타인이 감히 연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거를 가지고 내 감정이 이렇게 복받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약간 내 앞에 살아간 여자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힘을 냈었는지를 알려주는 책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전쟁이 우리 앞에 있었고 너무나 운 좋게 그 뒤에 태어났고 그래서 알 수 없었고 그 얘기를 정말 조금 너무나 힘 거의 들이지 않고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고 또 그걸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을 찾아갔고 이 모든 너무나 소중한 인연이 되어서 책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또 글을 어떻게 쓰게 되어버린 사람으로서 뭐랄까 정말 우습게도 아무도 쉽게 살지 않잖아요. 너무 웃기게도.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쉽게 안 살더라고요. 쉽게 사는 것 같아 보여서 엄청 자세히 봤더니 다 안 쉽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공평하다라는 생각을 어떤 면에서 하고 있지만 자기가 가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엄청 아픈 뭐 슬프거나 하여튼 어떤 기억들을 저는 글을 쓸 때 뭐 다른 거 없고 누가 봐줬으면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정확하게 어떤 외부로 구현하고 싶었어요. 그때의 공간, 그때의 온도, 그때의 말, 그리고 그때 내가 느꼈던 느낌, 그걸 모두 왜냐면 내가 안에 갖고 있기에는 너무 무거워. 너무 무겁고 너무 괴롭기도 하고 또 뭔가 이대로 흘러가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정말 어땠는지 정말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눈으로 아예 뭐 새로 공간을 만들어내듯이 그 기억을 떼어서 보관한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던 것 같거든요. 재구성하는 느낌으로.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웃긴 게 내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저는 진짜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남김없이 솔직하게 썼는데 내가 그 일을 겪었다고 누군가가 자꾸 말을 하고 저는 전혀 의도했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나는 나의 기억을 옮긴다라고 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20대 청년은 이렇게 사는구나. 20대 청년의 아픔이라는 게 뭐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사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게 되기도 하고 저는 다음으로 그냥 가뿐히 넘어갈 수 있고 누군가에게 뭔가 두꺼운 명함을 내미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책입니다. 일련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탄화주머니의 그 말하기의 경험, 그리고 글쓰기의 경험, 그리고 영화 만들기의 경험, 이런 이 만들기, 말하기, 글쓰기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사적 영역의 것을 공적으로 가져오려는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 책에 있는 프롤로그에 있는 문장이랑도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장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GV를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전쟁이 무엇인지 잘 안다. 전쟁은 무기를 든 군인들이 일정한 구역에서 벌이는 게임이 아니다. 눈앞에서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통이 깨지고 여자들이 집단 강간을 당한 채 죽임을 당하고 이웃들이 한날 한시에 다연발 기관총을 맞으며 죽어가는 일이 전쟁이다.
여자들에게 평화로운 세상은 모두에게 평화로운 세상이다. 그녀에게 평화라는 프롤로그가 나오는데 저는 이 문장에서 나는 전쟁이 무엇인지 잘 안다라고 말하는 그 문장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태도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상 저희가 들어왔던 건 너네는 전쟁에 대해서 뭘 알아? 너네는 여자고 20대고 군대도 안 갔다 와보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전쟁에 대해서 뭘 알아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 눈앞에 지나가면서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전쟁은 이런 것이고 전쟁에선 이런 일이 있었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내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말하기, 영화 만들기, 글쓰기의 경험을 통해서 사적 영역의 것을 공적으로 가져오는 것과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전쟁과 학살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언어로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을 때 이 영화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같이 집V에서 얘기했던 전쟁과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길보라 감독 나이 때쯤 그 얘기 많이 들었죠. 네가 전쟁에 대해서 뭘 알아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아저씨는 전쟁을 잘 알까? 그 아저씨는 전쟁에도 참여했고 그리고 군인이었고 사람들에 대해서 어쩌면 사람을 죽여봤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전쟁을 잘 알까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경험한 전쟁은 그 사람이 경험한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전쟁은 굉장히 다른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대한 기억이 오늘날 현재 이 시점에서는 다시 기억과 모든 기억들이 만나서 또 벌이는 굉장히 큰 대담이고 또 하나의 전쟁이 되는 거고 그렇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다른 기억을 갖고 있고 우리라고 말했을 때 그 우리를 어디까지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서 내 생각만 하는 거 너무 재미없는 것 같고 너무 심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생명이나 다른 물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서 내가 볼 수 있는 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다행이라고 느껴지고 앞으로도 사실 저는 전쟁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과거의 어떤 일과 과거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과 연결되는 일이라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도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뭘까라고 했을 때 내 얘기가 아닌 어떤 걸로 점점 더 뻗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하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기억의 전쟁 인디웨이브 온라인 인디토크 누워서 집V 마지막 편 네, 기억의 전쟁과 관련한 이야기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